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일까 아니면 중국의 역사일까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일까 아니면 말갈족들이 세운 나라일까요? 중국인들은 고구려인들이 세운 고구려조차도 중국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발해에 대해서는 물어보나마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 견해를 밝혀보자면, 저는 고구려는 예족 계열의 나라로 보고 있으며 말갈족은 맥족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구려도 발해도 모두 예맥의 나라이며 예족과 맥족이 서로 번갈아가며 주종관계를 형성했던 복합민족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방 간의 융합은 황제와 치유, 그리고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의 관계로 신화의 형태가 되어 현재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발해가 되면서 맥족 계열이 다시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당서에서 대조영을 고려별종이라 부른 것도 신당서에서 본디 송말말갈족이었으나 고구려의 신속된 자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틀리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난 과거의 소중화주의에 매몰되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연히 고구려의 기저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말갈족을 미개한 야만 부족으로 폄하하던 관념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는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해가 고구려인들의 나라였나 말갈족들의 나라였나 구분하고 규정하려는 것보다 713년에 당나라가 최윤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책봉했다는 신당서의 기록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 현토군에 고구려연이 있었듯이 발해군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창비사에서 나온 삼국지 1권에 나오는 글입니다. 전국에 경문이 돌자 각진의 제후들이 모두 군사를 일으켜 이에 응하였다. 제1진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 제2진 기주 자사한복, 제3진 예주 자사공주, 제4진 연주 자사유대, 제5진 한해군 태수 왕광, 제6진 진류 태수 장막, 제7진 동군 태수 교모, 제8진 산양 태수 원유, 제9진 제북상 포신, 제10진 북해 태수 공융, 제11진 광릉 태수 장초, 제12진 서주 자사도겸, 제13진 서량 태수 마등, 제14진 북평 태수 공손찬, 제15진 상당 태수 장양, 제16진 오정우 장사 태수 송견, 제17진 기양우 발해 태수 원소. 조조가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에 보낸 경문에 호응하여 도성으로 모이려던 장수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17번째 기양우 원소의 관직명이 발해 태수였다는 점입니다. 즉 발해군이 이미 후한 말기인 2세기에 존재했던 중국의 행정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발해라는 이름은 그 유래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대조영이 발해라는 국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대조영은 발해가 박즉 맥족의 바다라는 의미를 갖는 나라 이름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당나라에서 내려주는 관직에 관심이 클 뿐 그깟 이름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 더욱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발해 제국사 등 발해 관련 서적을 여럿 집필하신 서병국 교수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서병국 교수는 대조영이 당나라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국왕의 자리에 올랐을 그 당시부터 국호를 발해로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조영이 이미 자신의 뿌리가 맥족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가정도 가능하겠죠. 698년 고왕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는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나 영주 땅에서 함께 당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거란에게 멸망당합니다. 발해는 200여 년 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존속한 나라였지만 고왕 대조영,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무왕 문왕이 집권했던 초기 100여 년의 전성기 이후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성공한 듯 보여지지만 고구려 그 이상의 발전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영주 땅을 떠난 대조영의 발해는 그들의 원주지였던 송화강 일대에 정착하는 듯 했으나 거란이나 당나라의 대립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 배후의 다른 말갈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보다
동북지방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국에서 중경으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그리고 다시 상경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나라의 동쪽 지역 경영에 더욱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당서에 따르면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조직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오경 중에서 주로 상경이 수도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도읍지 수준의 행정 조직을 5군데나 운영한 것은 조금은 특이해 보입니다. 오경은 앞서 이야기한 중경, 상경, 동경 외에 신라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 남경을 두었고, 거란과 당나라와 대적하기 위한 거점으로 서경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해의 15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천부, 현덕부, 용원부, 남해부, 압록부, 장령부, 부여부, 말일부, 정리부, 안변부, 솔빈부, 동평부, 천리부, 회원부, 안원부 이상 15개의 부로서 앞에 5부는 오경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부여부의 존재입니다. 이미 494년에 멸망한 부여가 발해에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번영했던 고구려에만 관심을 두고 그 모체가 되는 부여나 고리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발해가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남기지 못해 부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했고, 부여를 동족 상잔의 대상이었던 고구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혹시 우리들조차 부여를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또한 반성해 볼 대목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에는 서경 압록부가 있었으나 고구려란 이름을 지켜내지 못했고, 부여는 이름이나마 지켜냈으니 고구려가 망한 이후 부여에 남은 무리들은 다수가 옛 자신들의 땅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탕리 생리가 아니라 고리가 맞다면 부여의 모체가 되는 고리국 사람들도 부여와 더불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부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리족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발해는 부여부가 거란에게 뚫리면서 대책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거란이 발해의 전략적 거점 지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뚫고 들어가 도읍을 함락한 그 공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소수의 여진족으로 구성된 청나라가 거대한 명나라를 집어 삼켜버리는 역사의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옛 도읍지 인근에는 아마도 백산 말갈족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발해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들이 송화강 유역에 살던 송말, 말갈족이 맞다면 부여와 송말 말갈은 오랫동안 이웃해서 살아오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부여가 무너지고 발해가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매우 처절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몽골을 말갈의 일족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갈의 중국어 발음 모어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몽골의 전신을 몽골시류에서 찾는 것은 바로 몽골이라는 발음이 몽골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갈 즉 모어는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시기적으로 발해의 멸망 시점과 몽골 쪽이 몽골 초원에 등장하는 시기는 어떤 일관성을 갖습니다. 더욱이 부여부에는 고리국을 형성했던 고리족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고리족과 송말 모어족들이 에르군네 쿤으로 숨어들어가 몽골의 뿌리가 된 것은 아닌지 추리해봅니다. 고구려와 부여는 예족 계열이고 발해라는 나라 이름을 갖고 있던 말갈족들은 맥족 계열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예맥의 융합이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황제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죠.